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블렌드,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필렛 그럽니다. 이 필렛 둥글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X에서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블렌드 명령어가 존재합니다. 보시면요, 홈에 보시면 엣지 블렌드가 있고요, 서페이스에 보시면 블렌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존재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립니다. 너무 많다 이런 얘기죠. 특히 홈에 있는 엣지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피처 솔리드 바디에다 주는 거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쉽고요. 서페이스에 있는 명령어들은 공면에다 주나 뭐 이런 시트 바디에만 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종의 하이브리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솔리드 바디에다가 줄 수도 있고 시트 바디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엣지 블렌드는 모서리에 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모델. 자, 스케치 하나 들어오겠습니다. 그냥 익스트루드 해볼까요? 스케치, 요 면 잡고요. 오케이. 자, 프로파일 가지고요. 간단하게 니은자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이거는 뭐, 오픈된 선이니까 바로 시트 바디로 만들어지죠? 세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시트 바디로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요 모서리를 이용해서 필렛 처리할 거면 엣지 블렌더를 쓰시면 됩니다. 모서리 집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반경값을 주면 이렇게 필렛 처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모서리 또는 셋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모서리별로 그렇죠? 서로 다른 반경을 주실 수 있죠. 또는 하나의 모서리 어떻습니까? 베리어블 레디엇을 이용한다 그러면 다중 반경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요 엣지 블렌드 같은 경우는 이전에 출시된 DVD에서 제가 설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다시 공면에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있는 페이스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면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두 개의 면, 첫 번째 면, 방향 이쪽으로 해볼까요? 두 번째 면, 방향, 그 다음에 값 30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 개의 면 사이에 필렛 처리가 되는 겁니다. 블렌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 이게 공면이니까 상관없지만 솔리드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옵셋 개념을 한번 써볼까요? 투 사이드로 해서 한 15 정도 주겠습니다. 그럼 솔리드죠. 그러면 솔리드니까 홈에 있는 이 엣지 블렌드 가지고 이 모서리 가지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잘 되죠. 그러면 두 개의 면을 이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페이스 블렌더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솔리드 바디든 시트 바디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자, 어떻습니까? 그럼 이 부분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에만 준다, 시트 바디에만 준다, 또는 솔리드 바디에만 준다, 이렇게 너무 획일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블렌더, 베이스 블렌더 이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베이스 블렌더 같은 경우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면들 간에 탄젠트한 부드럽게 연결된 면을 생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지금 2 definition face chai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개의 면을 잡는 거고, 3로 되어 있으면 세 개의 면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섹션, 요 생성되는 모양 있죠. 결국은 단면이 이어지면서 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단면을 어떻게 생성할 것이냐, 롤링볼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지정해놓은 레이더스 5라고 되어 있나요? R5, 이 9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필렛 처리가 된다, 블렌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롤링볼 타입이고요. 스왑 섹션이라는 것은 스왑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스파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스파인을 어떤 걸 지정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UV 그 선을 보시면 그 스파인 선의 노멀한 방향으로 해서 이 수입 형태로 해서 단면이 이 스파인 따라서 흘러가는 스왑 형상으로 해서 블렌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이따 예제를 통해서 제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쉐이프 있죠. 예, 쉐이프가 크게 서클 타입, 다시 말하면 생성된 결과물의 단면을 탁 쳤을 때 결국은 반경 R이라는 얘기입니다. 측정했을 때 반경 측정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코닉 타입은 반경 R로 처리되는 필렛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코닉 값은 제가 코닉 커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0.5면 뭐라는 얘기죠? 파라볼라, 포물선이라는 얘기죠. 0과 0.5 사이면 하이퍼볼라였나요? 쌍곡선 형태로 해서 이 단면이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죠? 서클 타입이면 항상 일정하잖아요. 생성되는 모양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근데 이 코닉 타입을 쓴다 그러면 훨씬 더 모서리, 이 모서리 있죠? 모서리에 달라붙는 그런 필러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멘트리니까 이 모서리에서부터 그렇죠? 대칭 구조로 해서 이렇게 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시멘트리랑 선 길이가 서로 틀리죠? 비대칭 구조로 해서 코닉 타입으로 해서 블렌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큘러 타입일 때는 또 이 레이디어스 메소드가 이렇게 세 개로 확장이 되고요. 어시멘트리면 이 세 가지, 어시멘트리면 또 두 가지.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차분히 공부해 보시다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자 보시고요. 그리고 레이더스 메소드에 보시면 이 컨센스 그렇죠? 모서리에서부터 10이었다 그러면 이쪽도 10 위로도 10이라는 얘기입니다. 로우 컨트롤이라는 것은 로우로 제어되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타입이란지 뭐 큐빅 타입 여러가지 타입으로 해서 다양한 마치 베리어블한 그런 블렌드 처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탄젠시 컨스턴트랑 컨스트레인트라는 게 뭐죠? 제약 조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탄젠시아 뭐랄까 이런 어떤 빨간 선 있죠. 이런 공면상에 있는 이런 선을 이용해서 반경이 제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경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면을 벗어나 버리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시장 모서리를 잡아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강제로 필러 처리해라, 블렌드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요 밑에 보시면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이 부분 있죠. 그게 바로 이 코 인시던트 커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커브. 요거는 뭐죠? 탄젠시 커브에 잡는 겁니다. 면상이 있어야 돼요. 이 탄젠시 커브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하면서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탄젠시한 면은 다 잡을 필요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의 면만 잡으면 주위에 있는 탄젠시한 면이 자동으로 잡히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요게 체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add tangent face as encountered가 체크되어 있으니까 이건 디폴트 값입니다. 그러니까 면을 여러 개 다 잡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샤프한 부분에서 필렛이 자동으로 멈추게 되죠. 그거는 이제 terminate at sharp h 요게 체크되어 있으면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내부적으로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블렌드 01 예제를 한번 열어보시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예제가 열릴 겁니다. 자, 일단은요 옆에 있는 이 두 개의 면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페이스 블렌드 리셋 하시고요. 두 개 또는 세 개입니다. 두 개면 이제 면을 두 개까지만 잡을 수 있겠죠. 세 개면 세 개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개라 가지고 꼭 면이 두 개일 필요 없죠. 면 세트니까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면을 10개 잡던 여기에다가 5개를 잡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면 꼭 하나, 두 개, 한 개씩만 잡아야 되는 그렇지는 않죠. 자, 첫 번째 면 잡겠습니다. 화살표 방향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면 위로 주면 반경을 한 20 정도 줘볼까요? 그럼 이렇게 필러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화살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반경 처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쪽으로 하나요? 예. 얘가 막 돌아버리네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부분에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화살표 얘는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런 부분들도 근데 반경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한 10 정도로 줘보죠. 있죠? 이쪽을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는 밑으로 가야겠죠. 얘도 어떻게 되면 위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쪽을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얘는 밑으로 맞습니다. 얘가 밑으로 와야겠죠. 그럼 이렇게 밑에 처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한 3 정도 주겠습니다. 위로, 얘도 위로 가 있습니다. 자, 옆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필러 처리가 되죠? 모서리에서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나와서 부드럽게 들어가는 형태로 필러 처리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trim to all input face 하면 이게 기본 값입니다. 미리 보게 해보죠. 그럼 이 하단 부분이 다 잘려 나와 버리죠. 트림 하겠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쇼트
짧은 면에 따라서 필렛 처리되는 겁니다. 요거는 롱은 뭘까요? 긴 모서리 있죠. 긴 변에 따라서 이렇게 필렛 처리되는 뭐랄까요? 블렌드 처리가 되는 거죠. not 그렇죠. do not trim 자르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트림 하지 않고 그렇죠? 이 면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마치 언트림한 것 같아요. 그렇죠. 블렌드 처리한 다음에 언트림한 것 같습니다. 언트림 어디 있죠? 이 언트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값은 뭘까요? 그렇죠.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해서 부드럽게 끝나는 거 되겠죠. 그런 부분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블렌드 페이스 이 부분이 이 네 가지 차이점은 요 모서리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하단 부분이 잘리는 거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체크돼 있어 그렇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게 체크되어 있느냐 안 있느냐에 따라서 하단부분이 잘릴 수도 있고 안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안 잘리죠. 만약에 이게 체크되어 있다 그러면 하단부분이 잘리는 겁니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all face를 쉬워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르긴 자르는데 이게 개별 면으로 인식이 되겠죠. 그렇죠? 자, 시트 바디 하나 둘 셋. 그렇죠? 만약 이거를 체크 이게 한번 하고 나면 다시 한번요 잡고요, 두 번째 면 잡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체크해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의 시트 바디가 되겠죠. 시트 바디 되셨죠? 자,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부분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요거 네 가지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잠시 숨길까요? 자, 본격적으로 페이스 블렌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면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란 면 위로 반대로 할까요? 자, 반경은요 화살표 가지고 이렇게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한 35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되는 게 보이죠. 기본적으로 롤링볼입니다. 롤링볼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죠? 반경 35짜리 구가 이렇게 타고 흘러가는 거죠. 단면 탁 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반경 35라는 얘기입니다. 진짜인가요? 오케이 누른 다음에요. 애널라이시스에서 메저 레이더스 있죠? 메저 레이더스 어디 있을까요? 심플 레이더스 한번 눌러보죠. 그 다음에 이미지점을 콕 찍어보시죠. 안되나? 자, 로컬 레이더스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 필렛 처리한 부분 있죠? 이미지점을 콕 찍으면 너무 많이 나오나요? 자, 이게 어디를 봐야 될까요? 자, 애널라이시스 부분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게 슈 해버리니까 이게 슈 있죠? 슈를 해버리니까 이게 측정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슈를 끄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면요, 두 번째 면 됐죠? 35입니다. 이 슈를 끄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애널라이시스에서 로컬 레이더스 콕 찍어 보시죠. 그 다음에 레이더스가 어디에 보이나요? 이 레이더스가 잘 안 보이나? 여기 있네요. 35 있죠? 예, 35입니다. 자, 콕 찍어 보세요. 또 35죠? 네, 콕 찍어도 35입니다. 다 35예요. 아시죠? 자, 너무 많은 값이 나오니까 불편합니다. 35예요. 다 35입니다. 어느 점을 찍든지 간에 그게 롤링볼 타입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잠시 지워볼까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면, 두 번째 면 잡고요. 스윕 타입을 한번 보죠. 스윕 타입을 하겠습니다. 스윕 타입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스파인 커브를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스파인 커브를 저는 뒤에 있는 까만 선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선을 잡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생성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죠. 자, 오케이 누르고요. 기본값으로 슈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와이어로 보시고요. 보면 이 면들이 어떻습니까? 컨트롤 J 하겠습니다. 자, 10개, 뭐 한 5개 정도를 해볼까요? 어플라이. 오케이. 위에서 보면 이 선 보이시나요? 10개 부분을 제가 하나만 주고요. 여기를 10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선 보이시죠? 이 선이 어떻습니까? 이 까만 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되는 게 보이시죠? 만약에 제가 스파인선을 이 선을 까만 선을 잡지 않고요, 해제한 다음에 이 선을 한번 잡아보죠. 그럼 이 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노멀하게 선이 메시가 생성되는 게 보이시죠? 요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반경 35짜리 R이, 그렇죠? 요 R이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거죠. 타고 넘어가는데 방향을 트는 게 있고 방향을 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의 커브에 따라서 어떤 스파인을 잡냐에 따라서 노멀하게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수입되는 형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의 의미는 그런 얘기예요. 아시죠? 스파인을 지정해가지고 그 스파인선에 노멀하게 단면이 탁탁탁탁 흘러가면서 생성이 된다. 그 차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요. 베이스 첫 번째, 두 번째 잡고요. 롤링 볼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큘러 타입이란 건 뭐죠? 아까 전에 요 단면을 쳤을 때 단면이 반경 R로 처리되는 그런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뺑 돌렸을 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컨스턴스는 모든 이 반경 값이 다 25란, 35란 얘기죠. 로 컨트롤 한번 써보자. 여기부터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로 컨트롤. 여러가지 타입이 있죠. 리니어 보자, 뭐. 이거는 5에서 뭐 30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5에서 30으로 가는 거죠. 롤링볼로 하겠습니다. 롤링볼을 했는데도 이게 롤 타입으로 컨스턴일 때는 스파인이 없었는데 롤링볼 타입에서 서큘러, 예, 좋습니다. 근데 롤을 하니까 스파인 잡아달라는 얘기죠. 저는 까만 선을 잡겠습니다. 이 선 따라 흘러가는데, 자, 리니어를 해보죠. 5에서 30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5, 이쪽은 30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45, 저기 45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변화량이 5에서 30, 45로 가는데 변화량이 어떻냐는 얘기죠. 여기 곡선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또 곡선식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직선이에요, 직선. 반경의 변화율이 5, 6, 7, 8 이렇게 직선 1차 방정식으로 흘러간다는 얘기고, S 큐브 같은 경우는 틀리죠. 큐빅. 그러니까 S라인처럼 5에서 5.1, 5.1을 가다가 어느 순간 6, 7 가다가 어떤 45 근처에 와서는 어떤 얘기죠? 43, 43.5, 44, 44, 44.1, 2, 막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시작해서 부드럽게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해서 부드럽게 끝나는 거고요. 반경의 변화율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커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경의 변화율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리니어는 그렇죠? 왜 이게 직선이지 직선 아니지 않냐, 곡선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죠? 자, 그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어요. 큐브 없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여러분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생뚱맞은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멀티 트랜지션. 요거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아주 복잡한, 그쵸? 형상들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어떤 검형 모델링 같은 거 하시다 보면 모서리가 막 꺾이고 휘어들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서리에 대해서 모서리 각 포인트별로 서로 다른 방향값을 주고 싶어요. 그럴 때 이 멀티 트랜지션 값을 쓰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리스트를 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잡으면 어떻습니까? 시작과 0, 끝, 100, 0%. 0%는 게 어디를 말하죠? 출발점이니까 이 모습 이 점을 말하겠죠? 100은 이 점을 말하겠죠? 그렇죠? 시작과 시작과 끝에 대해서 각각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0에 대해서는 포지션, 스파인상의 위치. 사실은 이 점이죠. 이 점. 스파인상의 위치니까 이 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100이 되겠어요. 이 점을 안쪽으로 더 끄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첫 번째 0 지점에서는 제가 반경을 10으로 줬습니다. 그럼 100 지점에서의 반경을 얼마로 주면 될까요? 100점의 반경은 한 30으로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경이 있죠. 근데 멀티 트랜지션 했는데 결국은 두 개의 점만 잡았어요. 그럼 두 점 사이의 반경의 변화율을 여기서 또 잡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블렌드를 해보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처음에는 30, 10으로 잡아보죠. 10에서 그 다음에 30으로 하는 겁니다. 10에서부터 30까지. 그렇죠? 자, 이해되십니까? 10에서부터 30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컨스턴스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냥 여기에 뭐 다른 값을 줄 수 있나요? 못 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반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리니어하면 다른 값을 줄 수 있죠. 그렇지만 반경의 변화율이 어떻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10이고 여기서는 50을 줬어요. 그럼 변화율이 이게 직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여기서는 만약 점이 여러 개 있다. 그럼 점과 점 사이에 어떤 변화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는 그렇죠? 여기 얘한테 줬던 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리니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포인트를 더 추가해보죠. 이상이요. 이 스파인 상에 또는 커브 상에 엣지 상에 그렇죠? 이 선 상에 하나 추가하고요. 또 하나 추가했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해보죠. 세 개를 추가했어요. 자, 이 점 있죠. 여기서는 리니어입니다. 0이에요. 잘 보십시오. 자, 방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10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 30% 되는 지점에서는 반경의 변화율을 20으로 주겠습니다. 30% 되는 지점 20이었어요. 그 다음에 60% 되는 지점에서는 반경의 변화율을 제가 50이라고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 되는 지점 있죠? 여기 한 80이라고 할까요? 80% 되는 지점에서의 반경의 변화율은 5로 주고요. 그 다음에 100% 되는 지점에서의 반경의 변화율은 그렇죠? 뭐 한 35로 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주칠 수 있어요. 근데 자 보십시오. 요 점에서 요 점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그렇죠? 이 반경의 변화율을 리니어하게 주는 거고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의 반경의 변화율을 또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리니어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요 지점에서 요 지점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의 반경의 변화율은 나는 그렇죠? 블렌드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이 점에서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의 어떤 변화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여기서 잡아주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트랜지션이라는 게 뭐죠? 흘러가는 거죠. 변이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까이 포인트에서 이메일 포인트에서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그 반경의 변화율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는 이 트랜지션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다양한 각각의 포인트별로 그리고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어떤 변이 과정을 내가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바로 멀티 트랜지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꼭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죠? 자,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잡고 너무 많다. 아, 필요 없다. 예. 제일 처음과 제일 끝은 어떻습니까? 제거할 수가 없죠? 중간에 있는 것만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되겠어요. 항상 시작과 끝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럼 항상 0부터 시작해야 되나? 그렇진 않겠죠. 여기를 나는 비율로 봐서 한 뭐 30% 지점에서부터 여기서부터요? 얼마요? 한 70% 지점까지 이렇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0부터 30% 지점까지는 반경은 항상 1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0부터 이 100% 지점까지는 반경은 항상 35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이가 뭐라는 얘기죠? 10에서 35로 변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스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하시면요. 뭔가 첫 번째 여기 있고요. 두 번째가 있죠. 코인스턴트 커브가 있고 그 다음에 탄젠시 커브가 있는데요. 자, 이건 막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너무 복잡합니다만 탄젠시 커브를 하나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반경선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너무 복잡한가요? 아니죠. 예. 어디에 있는 퍼스트 체인, 제가 퍼스트 체인을 어디로 잡으면 여기로 잡았습니다. 이 상에 있는 걸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선을 잡지 않고요, 이 선을 쓰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세컨드로 한 다음에 이 선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둘 다 쓸 수 있나요? 둘 다는 안 되죠.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경을 이 커브를 이용해서 순간순간 반경을 잡겠다 이런 얘기죠. 이 모서리에서 이만큼 떨어진 만큼 여기도 이만큼 반경 처리해 버리겠다. 그래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블렌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죠? 이 부분 그냥 자동으로 치수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비활성화 되어 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단순한 거 하나 설명하는데도 예, 한 25분이 흘러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이 꼭 한 번씩 체크하시고요. 자,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도 꼭 유념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